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27만 8,65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4,489명, 완치 108만 7,076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까지 178만 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 100명당 0.66회의 접종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연휴 이후 10,000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8,000명, 7,000명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감이 반복되고 있어 백신 접종에 따른 감소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주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70%에게 무료 접종하기로 하고 보건의료인, 공무원, 공공근로자, 상인 등 60세 이상부터 4월까지 우선해서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하루 100만 명씩 접종해야 연내 접종을 끝낼 수 있는데 현재 접종 속도는 하루 6만 명 정도로 접종이 끝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며 직원 단체 접종을 원하는 기업들이 백신 민간 접종 허용을 주장했고 한인교민 주재원들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국민 무료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일한 순서에 따라 국내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교민이 본인의 접종 시기에 맞춰 한국에 가려면 입국 후 자가격리 14일,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호텔 격리 5일, 백신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 등 수차례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에 백신 접종만을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에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방안이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무료 접종 계획에 외국인은 빠져있기 때문에 유료라도 백신 민간 접종이 허용된다면 교민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해 공동구매를 통해 한국산 KF94 마스크 2만여 장을 공수한 경험이 있기에 백신 민간 접종이 점차 허용되면 백신 또한 공동구매해 한인 병원 등을 통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단 기업들의 접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선임 고문은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민간 접종은 공급이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백신은 힘있고 덜 급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특권 논란과 무료 접종을 위한 정부 확보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공통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1에서 4단계로 나누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대부분 1에서 2단계에 조금 불편한 정도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단계는 불편하지만 일상적으로 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증상, 2단계는 조금 불편한 정도의 부작용이지만 아주 드물게 3에서 4단계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단계 부작용은 고열로 약 처방이 필요한 정도, 4단계는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의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런 부작용들이 접종 하루나 이틀 이내에 시작돼 2에서 3일 후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없는 백신은 없으며 열나고 붓는 것은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두드러기가 나거나 아토피가 생기는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접종 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1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우로 인해 곳곳이 잠겨 도심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기상기후지질청은 대기 역학적으로 비구름이 성장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예상되니 주의해달라며 자카르타 수도권을 비롯해 자바섬 전체에 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자카르타에는 9시간 넘게 폭우가 쏟아졌고 이어 이틀 동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해당 폭우로 인해 자카르타 남부 끄망 지역 주택가부터 땅중바라 기차역 주변, 자카르타 동부, 서부 지역 등 상습 침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여 도로가 차단되었으며 자카르타에서 외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역시 침수돼 일부 버스들이 운행을 하지 않아 도심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난안전청장은 성명을 내고 최대 수위 1.8m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1,380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수재민 대피소에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자카르타 전역에 24개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실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를 3.7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0.25%포인트씩 총 5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새해 들어 또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인하된 3.5%의 기준금리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16년 8월부터 실물 역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삼은 이후 최저치입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률이 낮고 루피아 환율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021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0년 4분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했기에 기존 전망치보다 0.5% 낮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이 후퇴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아세안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브루나이를 방문해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호주, 영국, 인도, 일본, 미국 등의 장관들과 전화통화한 내용에 비춰볼 때 미얀마 사태에 아세안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환영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으나 우려 표명과 별개로 미얀마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 아세안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세안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아세안 10개국의 외교장관은 한 가족으로서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브루나이 구강도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의 긴급회의 개최 의견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는 등 회원국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특별회의 등이 성사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식품회사인 대상이 인도네시아의 탑10 종합식품기업과 동남아시아 소재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사업 매출이 3,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7% 늘었다며 2030년에 매출 1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대상은 1973년 인도네시아에 미원 인도네시아를 설립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고 이후 식품과 전분당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현지 시장을 공략해온 기업입니다. 특히 2010년 선보인 인도네시아 종합식품 브랜드 마마수카를 통해 김, 빵가루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김 제품은 시장 점유율 63%의 독보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식품 사업의 경우 현지 주요 거점 물류센터 증축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전분당 사업은 우련류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 사업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기능성 아미노산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한 해변에 들쇠고래 50여 마리가 떠밀려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들쇠고래들이 얕은 수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들쇠고래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들쇠고래들이 좌초한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퍼지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고 동부자바주 당국도 군경 등 구조팀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3에서 5m에 이르는 돌쇠고래 중 비교적 덩치가 작은 3마리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겨 구조했으나 나머지 52마리는 구조에 실패하여 폐사했습니다. 구조팀은 들쇠고래 사체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썰물 때 사체를 해변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쇠고래의 떼죽음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종종 보고되지만 들쇠고래들이 왜 수심이 얕은 해변으로 밀려드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에도 뉴질랜드에서 남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해변에 들쇠고래 97마리가 떠밀려와 떼죽음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버르타미나는 841만 스퀘어미터, 즉 254만 4천 평 부지의 정유 공장을 짓기 위해 세계 마을에서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동부자바 투방군 마을에서 전체 840가구 가운데 225가구가 소유한 땅을 한꺼번에 매입했는데 토지 1스퀘어미터당 평균 70만 루피아, 하나로 약 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따라 땅을 판 주민들은 평균 6억 3,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도 1인당 연간 GDP가 4,13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마을 주민들은 자동차부터 구매하기 시작했고 고급 승용차와 SUV 등 수십 대가 한 번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한 사람이 2대에서 3대를 산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번 17대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지금까지 새 차 176대가 마을에 배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토지 보상금을 받은 주민의 90%는 새 차를 구매했고 75%는 다른 토지를 구매했으며 50%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은 시골 마을에 연이어 새 차가 들어오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